일렁이는 파도 소리에 어느새 다가온 여름밤, 술렁이는 마음 소리에 어찌할 줄 모르던 밤, 불어오는 바람에 걱정을 실어 저기 멀리 위위 데려가 주련 거세진 물결에 불안을 실어 아주 멀리 데려가 주련 저 들판을 넘어 제 손을 건넨다. 여름의 노란 꽃이 밤에만 핀다. 옅어진 달빛에 눈을 감고 번지는 향기에 취해만 가는데 일곱 별을 이어보아도 까만 밤은 끝이 없고 소란스런 마음 소리에 어찌할 줄 모르던 밤, 불어오는 바람에 걱정을 실어 저기 멀리 위위 데려가 주련 거세진 물결에 불안을 실어 아주 멀리 데려가 주련 저 들판을 넘어 제 손을 건넨다. 여름의 노란 꽃이 밤에만 핀다. 옅어진 달빛에 눈을 감고 번지는 향기에 취해만 가는데 내님을 기다리다 밤이 다가고 비춰오는 햇살에 나 사라지네. 아스라이 찾아온 짙은 어둠에 달맞이 홀로 남아 길을 밝히네. 저 들판을 넘어 제 손을 건넨다. 여름의 노란 꽃이 밤에만 핀다. 옅어진 달빛에 눈을 감고 번지는 향기에 취해만 가는데 번지는 향기에 취해만 가는데 네, 바람의 도서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도서관에 사서 윈디드입니다. 우리 명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새벽입니다. 오늘은 좀 목소리 괜찮지 않나요? 네. 그래서 오늘 첫 곡은 은하윤님의 우예린 화월의 커버곡이 되겠습니다. 노래 좋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갖고 와봤고요. 오늘 뭘 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정상 지금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많이 괜찮아졌죠? 오늘 일정을 다 뺐어요. 일정 다 빼고 집에서 쉬다가 언제까지나 노래를 부를 어떤 수 걸 들어야 좀 더 있다면 좋을까? 언제까지나 노래를 일단 이야기할 때는 이 노래까지 하고 일단 그 뭐지냐 오늘 오전에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일정을 다 해야 되는데 오늘 도저히 안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일찍 갈 예정입니다. 오늘을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일정 다 빼고 집에서 누워 있다가 이제 과제 해야지 하면서 오늘까지 내야 되는 과제 있어갖고 과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는 동생 방 잠깐 들어왔더니 칼바람 기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판만 하자. 그래서 그냥 속아 넘어가던 척 했는데 2판을 하고 1시간을 써버렸습니다. 이제 10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급한 졌으면
네, 공지로 이쪽 방 와가지고 제가 1승쪽이라고 무조건 안 보내주려고 해가지고 진짜 이악 물고 이기고 왔습니다. 아니 해야 될 거 많은데 왜 칼바람은 그렇게 재밌는지. 아 이게 문제라니까요. 해야 될 건 많은데 노래 소리에 안 묻혀요? 괜찮아? 네, 목소리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네. 아 오늘 해야 될 거 진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해야 될 거 너무 많은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그래서 시를 하나 써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네, 이번엔 좀 단편 시를 써보려고 해요. 이제 적당히 눈을 떠 조금만 더 해보자. 어느 쪽도 틀린 말이고 어느 쪽도 맞는 말이야. 수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물어왔듯이 분명 나도 언젠가 후회하겠지. 얘를 이쪽에다 놔둘까요? 만족하느냐고 좋아요. 네? 살짝 얘를 줄여볼까요? 아니면 좀 키워볼까요? 어떤 게 좀 더 편해요? 아니면 얘를 여기로 빼버리고 얘를 여기로 넣어버릴까? 아니면은 얘를 이렇게 놔두고 아닌데 이러면 좀 그렇잖아 거기 그쵸? 채팅창 어떻게 됐어? 뒤쪽을 꺼버릴까? 보고 싶어요. 어때요? 이게 나? 채팅창 보기? 아니면은 차라리 얘를 그냥 쭉 아래로 내리는 방법도 있고 어떤 게 낫습니까? 다음 곡은 네. 자, 어떤 이제 이대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좀 불편한데 열로 빼버릴까? 열로 빼버리고 얘를 좀더 빌려버릴까? 이렇게 채팅창이 너무 작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집톡을 여기다 놔두고 집톡을 잠깐 끄고 얘를 이렇게 어때요? 이거 괜찮나? 굿굿 좋아요. 시를 좀 써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예전에 썼던 시를 조금 개사를 해볼까 해요. 네. 예전에 썼던 시는 이거였거든요. 네. 지금 적고 있는 거. 잠시만요. 강제 좀 바꿀게. 좋아요. 어딘가에 써야 되는 시여가지고 그렇게 길게 쓰면 안 되거든요.
당신을 억눌렀던 당신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원장님 하이. 이거는 예전에 썼던 시예요. 근데 잠깐만, 원장님 방송 중 아니에요? 그 좋은 노래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려요. 웬만하면 서정적인 게 있고. 당신이 있을 곳은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 가장 한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당신을 억누르지 않아도 당신이 있을 곳은 분명히 있어요. 더 줄여야 되네요. 잠깐만. 와, 나 진짜 길게 쓰는구나. 어떤 곡이 좋을까? 좀 잔잔하면서도 그런 곡 좋은데. 뭐가 좋지? 요 곡 들으면서 할까요? 제가 자주 듣는 노래? 돌아오는 길을 둘이서 걸어가며 아무 이유도 없이 널 화나게 했어. 너의 여러 가지 표정을 보고 싶었던 것뿐이야. 커다랗게 뜬 두 눈이 울것 같은 목소리가 아직도 내 가슴 한켠을 굳게 짓눌러. 스쳐 지나는 사람들 속에서 널 뒤쫓아 달려갔어.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다녔었지. 그날의 네 모습을 잊어버릴 수 없어.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마음이 있어. 좀 타자소리가 커요. 지금 당장 그때에 너를 만나고 싶어. 가로등 밑에 매달려 있는 마음을 전하지 오케이, 굿, 좋아요. 못하고 항상 널 보냈었지.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밤에 묻혀 사라졌어. 보이지 않는 맘으로 거짓말한 목소리가
여시거든요. 네 손을 잡고 둘이 갈 수만 있다면 길죠. 예. 몇 번이라도 다시 네 옆에 영어에 대한 태어날게. 답시로 적는 게 좋으려나? 한번 쭉 읽어볼래요? 잠깐 한 5분 정도 저도 생각할 겸 여러분과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시도록 하시죠. 이 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거든요. 제가 쓴 시 중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예요. 어떻게 내 진심을 전해야 할까. 어둠 향해서 홀로 숨죽여 울어봤어. 어떤 그냥 말이든 내게 상처가 요 문단만 된다면 쓸까? 악당은 내가 알게. 넌 영원히 빛나줘. 너를 향한 내 맘을 요렇게만 써도 괜찮을 지켜줘서 것 같은데 고마워. 함께 하던 그 약속 나쁘지 않을 것 지키지 같아. 못해 미안해. 그럼에도 한 번만 이기적이 여볼게. 너를 사랑한 나를 사실 잊지 않길 바래. 너를 사랑한 나를 사실 잊지 않길 바래. 노래 좋다. 최근에 오늘 일하면서 글자 확대 축소를 배워가지고 예, 노래 좋죠. 예, 오늘 곡은 요걸로 갈까? 근데 살짝 아까 아쉬운데 뭐 없을까? 음, 음, 답시를 적을까? 아니면 잠시만요. 보자. 살짝 아쉬운데 저 곡으로 시를 쓰기에는 살짝 아쉬운데 네. 어떤 노래가 좋을까? 요 곡도 괜찮고 오히려 세상 떠올릴 땐 요 곡이 더 좋을 수도 있어. 네. 요 시가 어떤 시냐면 내가 예전에 시청자분에게 선물했던 시. 네. 정말 어린 학생이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그 작은 별이 그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에는 저도 있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이 별이 이렇게 있고 이제 우주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주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네. 우주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네, 별들이 있죠. 별은 돌긴 돌아요. 그러나 정해진 궤도를 따라 돌죠. 그렇죠? 그러면 혜성은 어떨까요? 네, 놀랍게도 혜성도 궤도가 있지만 일반적인 별들과의 그 궤도와는 좀 다른 면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혜성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뭐가 생기죠?
교차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차점을 생각을 하면서 이 교차점에 잠깐 마주쳤다가 다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거를 이해를 포기했어요. 뭐가 좋을까? 당신이 있을 곳은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 가장 한가운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설명을 봐줘야 되나? 내가 생각하는 딱 그런 이미지가 없다.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근데 혹시 컴퓨터에서 반복 재생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네, 모르시는구나. 어쩔 수 없지. 쉽게 생각하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연속 재생?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솔직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용감하게 살지 못하는 조금만 우리들이지만 일단 설명을 좀 하고 수수하게 살지 할게요.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들이지만 혜성이 저고 별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가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옆에서 작은이라는 건 나이가 어린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가 어떤 의미에서 쓴 시라는 게 쭉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낼 때 반드시 옆에 해석을 적어놓으면 해석본을 적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알아볼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떠한 쪽에서 되어 있는지를 제시는 알아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아끼는 시기도 합니다. 네. 시를 많이 써봤고 하지만 아직도 아끼는 시 중에 하나예요. 조금 더 다듬어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어떤 곡이 좋을까? 어떤 곡이 좋을까? 잠시만요. 나 웬만하면 한국어 곡을 듣고 싶단 말이에요. 한국어인데 좀 서정적인 노래. 네. 요곡 가볼까? 네. 아니야, 요곡은 아니고 요걸로 가볼까? 요곡 어때요? 이곡도 좋죠. 그래서 요 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시청자분한테 정말 좀 이거 쓰는데 한 2시간 걸렸어요. 오히려 어떻게 써줄까를 고민하다가 딱 생각이 나니까 일필휘지로 써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뭐 하나를 적어줘야 되는데 잠시만.
아 요거 그냥 그대로 다 적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흐흠. 음. 원래 시가 고민만 한창 하다가요, 시상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일필위주로 써집니다. 그래서 시 방송을 할 때는 제가 원장님과 다르게 저는 시상이 와야 써져요. 내가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특히 어떻게 써야 될지 애매한 시들은 이렇게 냅두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씁니다. 혹시 여기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없을까? 괜찮은데. 잠시만요. 이만 따로 잠깐 빼서 볼게요. 이것도 길려나? 아. 요를 살짝 붙여서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되면 식구를 이렇게로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한두 문장만 넣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일과 혜성이 만난 저런 짧았지만 혜성의 띠가 아련한 연기를 담기는 그러한 연기를 바탕으로 그러면서도 그 띠가 별을 감싸지 않기를, 그 띠가 별을 옥죄지 않기를. 두 문장? 두 문구 정도는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시에서는 어떻게 썼더라? 어떤 노래가 좋을까? 요 곡이 좋으려나? 뭐야? 4분이나 오셨다 가셨어? 아유, 놀랍네요. 원래 잘 안 보는데 요새 좀 보고 있어가지고 경찰서를. 시간이 갈수록 차갑
별과 혜성의 만남처럼 지극한 찰나였지만 별과 혜성의 만남처럼 지극히 찰나이지만 혜성의 귀가 작은 별에게 아련한 용기를 남기네. 작은 불씨라도 살아있다면 모든 걸 태울 텐데 나의 그 잔향이 해줬던 내 마음도 은은하게 사라져 계속되기를. 보내자고 남김없이 태워 다시 한번 태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김치 태워버린다고 그렇게도 나를 별과 혜성의 만남처럼 지극히 찰나이지만 지나칠 수밖에 없는 일정은 작은 별에게 아련한 꺼진 용기를. 연기처럼 그 연기가 잔향이 은은하게 지속되기를. 지금 들리는 소리는 저희 거실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띠가 별을 감싸지 않기를, 그 띠가 별을 감싸지 않기를. 시를 짧게 쓰려니까 너무 어렵다. 남김없이 태워버린 후에 따뜻하게 안을 수 있길 나의 모든 아이스로 써볼까? 해줬던 내 마음도 이제 모두 사라져 다시 피워내자고 남김없이 태워 다시 한번 태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일단 이걸로 계속 들을게요. 오늘 들을 곡은. 어렵다. 어려워. 나의 마음을 모두 잃어버린 날 그날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차갑게 스며들던 다시 살아내야 했던 그냥 많은 물어볼게요. 날들은 남김없이 보인다? 태울 수 있다면 그렇게도 제가 요거를 주기로 해가지고 꺼져가는 작은 뭐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불씨라도 살아있다면 모든 걸 태울 텐데 나의 모든 순간도 해줬던 내 마음도 이제 모두 사라져 다시 피워내자고 남김없이
없이 일단 보러나 봐요. 잠시만요. 남김없이 태워버린다고 그렇게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게 꺼진 연기처럼 사라진다면 하얗게 번질 테니 물어봤고 나의 모든 생각도 해줬던 내 맘도 답변 기다리는 동안 예전에 썼던 시들 어차피 써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시 토크?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거를? 뭐라고 말할까? 시로 풀어보는 시를 통해 풀어보는 썰 뭐지? 시로 썰을 시로 아닌데? 시로 썰 풀기 일단 14개? 요 시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겠지? 네. 이거가 언제 썼지? 2020년? 한참 전이었을 거예요. 이걸 하기 전에 그 시부터 써야 되는지 이 시간이라. 시간이 갈수록 차갑게 스며들던 다시 살아내야 했던 많은 날들은 남김없이 태울 수 있다면 어디 보자. 잠시만. 나를 힘들게 했던 그걸 하려면 내가 어디를 잠깐 들어가야 돼. 포스타입을 잠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썼던 시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 뭐로 해놨지? 찾았다. 맞네. 좋아요. 네, 하나씩 가봅시다. 드디어 이게 예전에 포스타입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포스타입이라는 곳은 있죠. 네, 얼마나 봤으라는 사람들. 근데 우와 뭐야?
이게 그 자동적으로 AI 이미지가 넣어줬구나. 예. 그래서 포스타입에 예전에 썼던 시들을 모아놓은 게 있거든. 그래서 요 시부터 한번 써볼까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시 수업을 듣고 과제로 제출했던 시예요. 이 시를 쓸 때는 CD에 들어와 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시를 쓴 때랑 안 쓴 때랑 좀 쓰고 전후가 제 시 스타일이 완전 달라지긴 했어요. 일단 얘를 이런 식으로 해놔야겠구나. 그래야 이렇게 제가 좀 보면서 쓸 수 있겠구나. 채팅을 보면서. 네. 나의 마음을 모두 잃어버린 날 그날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차갑게 스며들던 다시 살아내야 했던 많은 날들은 남김없이 요 시를 보면 이전의 제 시와는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약간 이전의 시들이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 시까지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전반적인 사회를 바라본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제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 예로부터 우리에게 별은 친근한 대상이요 동경의 대상이요 그리움의 대상이요 추억의 대상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어느새 사람만 보았고 그렇게 아래만 보다가 우리는 그렇게 잊었다.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그 속에 남겨진 기억을 그 안에 내포된 추억들 이제는 전기불로 인해 너무나 밝아져버린 도시에 하늘을 올려다봐도 보이지 않는 별들 이따금씩 하늘을 올려다보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별들과 같은 무언가를 믿고 살지 않는지 멈추어 생각하기 위해 딱 무엇인가가 잠시만요. 오케이. 일단 답변을 좀 받긴 했는데 어차피 오늘은 이거 16초라고 16초라 일단 좀 봐야겠네. 일단 요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했고요. 개인적으로 막 마음에 드는 시는 아니긴 해요. 근데 가장 무난한 시입니다. 네, 한 번씩 생각해보게 되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멈추어서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를 생각해보게 되는 가장 무난한 시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시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됐습니다. 태워버린 후에 아, 코로나 때 아마 따뜻하게 이거를 했을 텐데. 너를 안을 수 있길 맞네. 네. 그래서 나의 모든 순간도 다음의 시는 요 시인데요. 코로나 때 쓴 시예요. 이제 모두 사라져 다시 피워내자고 남김없이 태워 다시 한번 태워 다시 아마 몽사님은 모를걸요? 몽사님 코로나 겪었던가? 겪긴 겪었을 텐데 막 엄청 어렸을 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그걸로 불편했던 적은 있어요? 그러면 조금은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면 네, 이해할 수 있는 시인데 너무 옛날 시예요. 그때 보던 그 느낌하고 지금 보는 느낌은 너무 다르긴 해요. 학교를 못 가면 좋은 거 아닌가? 꺼져가는 작은 불씨라도 살아있다면 모든 걸 태울 텐데 나의 모든 순간도 해줬던 내 마음도 이제 모두 글자는 잘 보여요? 다시 피워내자고 남김없이 태워 다시 한번 크기가 너무 막 작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케이, 굿. 남김없이 태워버린다고 그렇게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게 꺼진 연기처럼 사라진다면 하얗게 번질 테니 진짜 사실 완전 옛날 시라 이제 와서는 답변이 가능한 질문이긴 해요. 다시 피워내자고 남김없이 태워 다시 한번 태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요런 시거든요. 약간 읽어봐 드리면 아씨 이거는 아씨 너무 옛날 시라 좀 부끄러운데. 네. 2020년 20이 두 번 반복되는 올해도 코로나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올해도 새하얀 첫눈이 내리며 그 끝을 알린다. 첫눈, 겨울을 알리는 전령서의 모습은 분명 첫눈의 모습은 작년과 같았지만 올해 모두의 반응은 확연히도 달랐다. 새하얗게 내리던 눈을 보며 낭만을 누리던 2019년, 새하얗게 내리던 눈을 보며 걱정을 느끼는 2020년. 언제나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첫눈의 모습은 동일하다. 주위에 어쨌든 묵묵히 일하는 전령의 모습은 무심하다. 2020년 한 해의 끝을 알리는 달 12월, 사계절의 마지막을 알리는 계절 겨울, 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첫눈. 이 첫눈이라는 시간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2020년 한 해와 함께했던 코로나의 재유행을 의미하는가?
2020년 한 해와 함께했던 코로나의 종식의 신호탄인가. 2020년의 한 해를 뒤로하고 2021년에 우리가 답할 차례이다. 2020년 겨울쯤에 쓴 시예요. 참 이 시에서 나오는 것 같이 코로나의 종식을 기대를 했으나 코로나는 2023년까지였나요? 그때까지도 아주 잘 퍼져갔죠. 예. 이게 2021년이었나? 그래서 요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제가 트위치를 보던 시절 이제 100일장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100일장에서 제가 썼던 시예요. 예전 한참 전이죠. 그때 처음으로 방송에서 시를 두 번째로 쓴 출품했던 거는 첫 번째고 팬시는 아니니까 시를 썼던 거는 거의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래도 나 은근 많이 썼구나.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시들만 좀 썰을 풀 수 있는 시들만 좀 적어줄게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 시는 참고로 많이 깁니다. 잠깐 이거를 가져오는 게 맞나? 한번 써도 괜찮겠죠? 오랜만이니까 항상 요 시를 꺼내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추억이구나. 이거는 타이핑이 치기 너무 웃긴데. 잠깐만요. 요건 아마 있을 거거든요. 너를 안을 수 있길. 나의 모든 순간도 해줬던 내 맘. 뭐야, 아예 빠졌나? 이제 모두 사라져 다시 피워내자고. 남김없이 해요. 다시 한번 배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라졌나 본데? 지웠구나. 왜? 왜 배가 고프십니까? 잠깐만. 지금 쓰는 시는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사실 가져오기가 좀 그렇고. 잠시만요.
야식 메뉴? 밤이니까 밤이니까 간단하게 라면? 라면도 나쁘지 않아요. 라면도 나쁘지 않아. 아이 근데 막 그런 거 아니면은 라면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일단 한번 적어보죠. 많이 깁니다. 이거는 아무리 줄여도 제가 정말 마음을 많이 썼던 시였는데 그 썰을 풀 때 이 시를 빼놓을 수 없긴 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썼어? 그러나 그리고 그렇게 다 지워버리고 싶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그냥 요거 듣죠? 요거 들으시. 그게 더 낫겠다. 고르기 귀찮아. 엄청 길어요.
아 근데 진짜 지금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왜 이렇게 또 엄청 보인다. 여기도 아마 다른 문구였을 거예요, 느낌이. 두 번 내가 반복을 하진 않았을 거거든. 예.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얼마나 이렇게 이거를 아마 한옥으로 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썼겠죠? 아명이라는 말은 그 어린아이의 이름을 의미해요. 진명은 진짜 이름.
엄청 길죠? 이렇게 짧게 해도 이렇게 된답니다. 엄청 길지 않아요? 근데 이 시도 아끼는 시 중에 하나예요. 진짜 많이 아끼는 시 중에 하나예요. 한번 읽어봐도 감나무를 좋아하던 한 소녀가 있었다. 감나무를 좋아하는 것인지 감나무의 감을 좋아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감나무에 기대어 늘 단감을 먹던 한 소녀가 있었다. 소녀가 기대었던 감나무가 자라며 기댈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일까. 소녀가 항상 감나무에 기대는 걸 보며 그녀가 기대는 감나무가 편해 보여서일까. 소녀가 늘 기대던 그 감나무의 그 자리 옆에 어느샌가 하나둘씩 나타나 그 옆에 기대며 그 소녀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그들은 시간을 잊으며 행복하게 놀았다.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때로는 화내며. 아마 여기서 때로는 울며라고는 아니었고 아마 다른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의 저라면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재미나며 때로는 화내며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네요. 다른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시간을 잊었고 그렇게 세월을 잊었다. 그러나 우리는 잊었어도 시간은 흘러갔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바빠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러나 외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는 행복할 수 있었을까. 요 음보요를 지키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이었으면 그러나 우리는 잊었어도 시간이 흘러갔다. 우리는 시간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바빠지게 되었지만 우리는 일부러나 외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는 행복할 수 있었을까 라고 지금이라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시간을 잊을 수는 없는 법. 언제까지나 그렇게 세월을 잊을 수는 없는 법. 작디 작았던 소녀는 어느새 숙녀가 되었고 거대해 보인 감나무는 어느새 작아져 버렸다. 그 소녀였던 숙녀가 기대기에는 너무나 작게, 그들이 함께 그곳을 기대어 놀기에는 너무나 작게. 그래서 그들은 잊었던 시간을, 세월을 떠올렸고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시간을, 인생을 존중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의 시간을 추억이라 명명하고 추억을 가슴에 묻으면서 언젠가 다시 만날 시간들을 인연이라 명명하며 언젠가 그때와 동일하게 찾아올 인연이라는 시간들이 찾아오기를 소망했다. 비록 그날에는 그 소녀의 아명이 아닌 어린 그 이름이 아닌 진명, 진짜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비록 그 기억에 있던 귀여운 소녀의 모습이 아닌 성숙한 숙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소녀가 이제는 감나무가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기대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 시절의 추억을 묻은 채로 이젠 새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할지라도 그녀가 먼저 용기를 낸다면 그들은 기다리겠노라 약속하면서 그녀가 먼저 용기를 낸다면 그들은 찾아가겠노라 약속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시간들은 추억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그녀는 모르는 일방적인 약속이 하나 더 있었으며 그녀가 용기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녀를 잊지 않는다는 그 일방적인 약속을 길가의 감나무를 볼 때마다 그때 그 감나무에 기대었던 그녀가 떠올라 행복했었지라는 아련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을 것이며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그때 그 추억의 시간들이 떠올라 파도를 거스를 힘을 얻을 원동력이 되는 추억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그렇게 그녀가 우리의 시간에서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약속을 말이다 라는 시입니다. 길죠? 아마 눈치챈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는 옛 본진 거의 본진급이었죠. 처음으로 겪어보는 졸업이라는 내가 좋아하던 스머가 졸업이라는 선택을 하였을 때 그때는 졸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참고로 졸업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때는 방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처음 겪어봤었습니다. 너무 아직도 그때 감정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썼었어요. 거의 울면서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취미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인방 자체가 나한텐 취미고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보던 분이 이제 지금의 말로 하면 졸업을 한다니까 그것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예, 그때는 막 졸업공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방송 켜서 저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하면 그대로 떠나보내야 됐었거든요. 그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그 방송을 보면서 열심히 타자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이 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과연 이 소녀의 진명을 불렀는가?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는가? 네, 결론부터 말하면 네, 지켰습니다. 네, 그녀는 용기를 냈었고요. 그리고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약속을 지킨 지도 근 4년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그 숙녀는 어느새 제 본진이 되었고, 예, 그리고 정말 제가 애정하는 그러한 스모가 되었답니다. 참, 물론 이름은 달라졌고, 예, 물론 이름은 달라졌고, 이제는 이때의 그 추억의 그 시간보다 함께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더 길지만, 아직까지도 이 그때의 그 기억들은 저에게 아련함으로써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요. 뭐 제가 언제까지 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졸업을 하게 된다라고 해도, 네, 그렇게 만약에라도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가, 말이 쉽게 안 나오네. 그때 저와 같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 네, 졸업을 하게 된다 해도 충분히 다 추억할 것들을 남기고 갈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 성격상 절대 그냥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말처럼, 네, 언제까지나 그렇게 시간을 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세월을 잊을 수는 없게 돼요. 네,
그러한 시간이 추억이 되었을 때, 예, 그러한 추억이 인생의 파도가 올 때마다, 예, 파도를 거스를 힘을 얻을 원동력이 되는 수준의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상도 딱히 필요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라도, 예,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졸업을, 예, 갑자기 저 졸업해요라고 모르겠네요.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하겠는데, 예, 중요한 건, 예, 지금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고, 예, 만약에 내가 졸업하는 게 아쉽다라고 만에 하나라도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지금에 충실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졸업 이야기 하니까 시 하나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요 시도 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 쓰고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시를 길게 쓰는 걸까? 네. 이렇게 확실히 나는 한번 그 말하는 게 열려야 그래도 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전에 나는 내가 이렇게 또 이런 시들을 방송에서 소개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네, 전혀 안 했을걸요? 다리 손 아파. 제 시들은 다 길어가지고. 이거 하고 딱 마지막 하나씩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겠구나.
읊조렸다. 맞지, 이런 적도 있었지. 아, 있었으며. 이거는 좀, 이제는 이건 아닌데. 예. 음. 하긴 옛날 시니까.
아 길다. 그쵸. 엄청 길죠. 네. 이 시도 참 아 일단 한번 읽어보고 볼게요. 이것도 뭐 옛날에 쓴 시예요. 여기에서도 조금 이야기할 것들이 있는데 몇 분 살아계시려나. 뭐야, 두 분이나 살아계시네? 예, 듣다가 다들 주무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둑한 밤, 제목은 밤, 새벽, 그리고 아침입니다. 어둑한 밤,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보는 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가 보는 밤하늘은 어떤 풍경일까? 그 소녀가 보는 밤하늘은 무슨 의미일까? 그저 하늘을 바라보는 소녀를 보면서 나는 그녀가 궁금해졌다.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더랬다. 아무도 없는 삭막한 길가, 가로등조차 비치지 않는 어둑한 풍경, 덩그러니 놓여진 쓸쓸한 의자였더랬다. 빛조차 들이오지 않는 그 의자였더랬는데 그곳에 그녀가 앉아있었다. 별은 어두울 때 더 빛나 보인다 하던가. 그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쳐다본다. 때때로 가끔씩 그녀의 옆모습에는 미소가 보인다. 무엇이 그렇게 기뻤던 것일까? 무엇이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인가? 어쩌면 그녀가 나에게 해답을 주지는 않을까?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그럴 일 없으리라 웃으며 혼자서 읊조렸었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빛이 더욱 반짝인다. 옆에서 보는 그녀는 참으로 당찼다. 옆에서 보는 그녀는 참으로 순수했다. 순수하면서 당찬 이 모순적인 사람을 보니 처음에는 아이여서 가지는 순수함이라 생각했었고 다음에는 한 소녀의 개인적 특성이라 생각했었다. 마지막에는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그저 그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었더랬다. 그러나 새벽에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옛말에 어둠이 가득한 새벽은 늘 위험한 법이었다. 범이 아니라 법이었다. 네, 그 전에 나오던 늙은 호랑이도 있었으며 그 전에 나오던 교묘한 뱀도 있었으며 그 외에 부담스럽게 꾸준히 쳐다보던 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에 스쳐가 웃으며 적어본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새벽은 낭만이라 하지 않았던가. 어둑한 밤을 지나 낭만의 새벽이 되면서 가로등의 빛이 조금씩 켜지기 시작하며 그녀의 앉은 의자에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며 그녀의 앉은 자리는 점점 밝아오기 시작했다. 아직은 어두운 새벽, 어둠 속에 밝은 곳이 있으니 야그네들이 모이는 것은 인지상정. 그들이 모이는 곳에는 꽃이 피는 것도 인지상정. 자연히 원래 있던 소녀와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더랬다. 원체 급작스런 변화를 싫어하던 소녀였으나 어느 순간 자연히 그 속에서 소녀도 놀고 있었으며 어느 순간 자연히 그녀는 그녀의 인연에 찢었더랬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그런 소녀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게 나의 낙이 되었더랬다. 그렇게 어느 순간 나도 변해갔더랬다. 그러나 새벽이 오면 아침이 찾아오고 그렇게 아침이 오면 배들은 사라지듯 태양이 떠오름과 더불어 이제 소녀는 일어선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녀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도 소녀의 마음속에는 새벽의 일들이 좋았던 추억만 기억되기를 이제는 동등한 한 명의 친구의 입장으로서 소녀의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나마 응원해본다 라는 시입니다. 이 시도 제가 예전에 매니저로 근무하던 스트리머가 졸업할 때 선물해줬던 시입니다. 근데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요. 얘도 번거롭게 복귀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네요. 지금은 좀 병원에 있지만 요 식구를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저도 이거 쓰면서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녀가 나에게 해답을 주지는 않을까. 요때 저는 번아웃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을 보기 시작했던 게 번아웃 때문에 보기 시작했다라고요. 아마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저는 과거에
항상 하나의 꿈만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꿈만을 향해서 다른 것을 보지 않은 채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 앞에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놓아버리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난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버텨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버텨왔던 것들이 너무나 부질없게 느껴졌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이 부질없게 느껴졌고, 그러면서 무엇인가라도 일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게 인터넷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된 것이고, 어느새 그렇게 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건 그 5년 동안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5년 동안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목표로 하였었지만 꿈을 놓았던 것들도 다시 잡고 있고요. 다시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생이 많이 바쁜 거예요. 저의 그 꿈도, 현생에서의 꿈도 챙기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많이 유쾌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게 5년 만에 5년 만에 봤던 형이 저를 보자마자 요새 많이 행복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있어 저는 확실히 인방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람 자체가 좀 활발하게 바뀌고, 아마 여러분들이 5년 전 저를 봤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5년 전 저를 보셨어요. 아마 말을 못 걸었을 거예요. 루디아님 하이. 뭐야, 왜 앉아요? 루디아님? 잠깐만, 나 문만 좀 닫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줘요. 뭐야, 루디아님 왜 앉아?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예전에 썼던 시들 있죠? 이 시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 시를 가지고 썰을 풀고 있었어요. 저의 예전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썰을 풀고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으셨는지를 모르겠네. 아마 방금 오신 것 같으니까 잠깐 요약을 하면, 예전에 이제 번아웃이 와서 방송을 보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러한 번아웃을 와 있는 상태에서 목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한 매니저를 잠깐 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 매니저를 했었는데, 그 매니저를 했던 스모가 졸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스모에게 이제 편지 겸 시를 써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그 스모의 매니저를 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이 순수하게
기뻐하는 그러한 좀 당찬 활동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잠시만. 아이고. 빨리 하고 가야겠다. 목이 에, 아 아무튼 그래 가지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때가 벌써 몇 년 전이야. 이때가 2022년이니까 3년 전이거든요. 3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지나고 그리고 많은 좀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단 말이죠. 그쵸? 그래 가지고 예 아마 5년 전에 저랑 내가 방송을 보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을 해서 5년 전에 저랑 지금의 저를 딱 비교해 보면 진짜 완벽한 원칙주의자 FM과 그다음에 완벽한 AM의 싸움이랄까요. 완벽한 AM이 지금이고요. 그래서 좀 제가 시들을 쓴 것들을 보면 맞아요. 그래 가지고 전 지금 완전 AM이거든. 그래서 그냥 좀 대충 할 수 있는 건 대충대충 합시다라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물론 이제 용납하지 못하는 FM은 있어요. 그 선은 있어. 그 선은 있는데 그 선만 아니면 그 선만 안 건드리면 뭐라 그래도 "아 그래요.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여유를 이렇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뭐 맡길 때도 어 큰 구도만 잡아 주고 나머지는 작가님들 마음대로 하게 하거든요. 예. 그게 편해요, 내 입장에서. 내가 일일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내가 시를 쓴 것들을 뭐 하나하나 다시 읽어 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나도 자야 되니까 궁금하시면 다시 보기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런 시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쓴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오늘 한번 맞춰 보자 하는데요. 그 시를 찾으려면 시간이 살짝 걸립니다. 한번 그동안 요 시를 한번 그 시를 읽고 있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딱 다 길어 가지고 짧은 것들만 한번 그 보여 드릴게요. 뭐야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전 플랫폼에서 할 때 예 이전 플랫폼에서 졸업했을 때 썼던 그 선물했던 시거든요, 시청자한테. 예.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제 시를 가장 최근에 썼던 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100일장 때 제가 하나 낸 적이 있어요. 뭐야 어디 있어. 천천히 읽어 보세요. 저도 찾는 데 시간이 걸려요. 네. 저도 찾았고요. 어떻게 다 읽어 보셨나요? 제가 취미로 시를 쓰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요 시 관련해서 글이 예쁘죠? 예. 왜냐하면 요 시를 선물 받은 그 시청자가 엄청 어렸어요. 근데 "내가 졸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어 약간 거의
울기 직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작스러운 그때 졸업 공지였어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걱정을 좀 담아서 시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강이라는 말이 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저 미래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이러한 만남이 오히려 옥죄어지는지 않기를 바라는, 요게 가장 컸어요. 요 문구가 사실 핵심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끼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 해서 이번에 돌아왔을 때도 얘가 다시 한번 와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이전 플랫폼에서 썼던 제 닉네임을 태그로 달고 있는 이유기도 해요. 만약에라도 꼭 이제 자기가 예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다시 한번 오기를 하시게 된다면 꼭 알려주시면 찾아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디코도 다 지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복귀 공지도 올려놨었고, 그때는 유튜브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제 그것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뭐 현생을 잘 살고 있나 봐요. 아직까지 나한테 자기가 그때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방송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에 쓴 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길어요. 제 시들은 항상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많거든. 잠깐만.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시는 어떤 시냐면요, 지난 5년간의 저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선 5년간의 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볼 때는 요 음악을 들어줘야 돼요. 제가 요 음악을 들으면서 썼기 때문이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무지개를 잡으려던 소년입니다. 동화 속 무지개를 잡으려던 소년을 기억하는가? 동화 속 무지개를 포기했던 노인이 떠오르는가? 항상 늘 앞만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처음으로 앞이 아닌 위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동화 속 무지개를 잡으려던 소년은 활기찼었다. 그 앞에 어떤 산이 있더라도 웃으며 뛰어 올라갔고, 그 앞에 어떤 터널이 있더라도 오로지 앞만 보며 돌파했었다. 그 끝에 무지개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기에, 그 곁에 무지개를 향해 함께 달리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동화 속 무지개를 잡으려던 소년들은 활기차서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년은 지쳐갔다. 소녀가 함께하던 동료들은 각자의 무지개를 향해 나아갔고,
점점 높아지는 산들과 점점 길어지는 터널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지금 어디쯤 온 것일까? 이 길의 끝에는 진정 무지개가 있는 것일까? 내가 과연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다음 산을 넘을 수는 있을까? 내가 과연 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다음은 어떨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 어느 순간 소년의 걸음은 멈추었다. 뒤돌아서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한 자신의 걸음들을 들여다보았다. 석양의 햇빛을 받은 소년의 그림자 위로 하얀 방울들이 떨어진다. 석양의 하늘은 무지개가 보이지 않는 밤을 향해 점점 나아간다. 하얀 방울들이 떨어지던 소년의 그림자 위에 소년은 주저앉는다. 하염없이 울고 있던 소년의 머리 위로 바람이 불어온다. 너무나 포근하면서 차가운 바람을 느낀 소년은 고개를 들어본다. 그렇게 밤하늘에 흐르고 있는 은하수와 눈이 마주친다. 은하수를 바라보는 소년은 당혹스러웠다. 그 모습이 마치 무지개같이 너무도 아름다웠기에, 그 거리가 마치 무지개와 같이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기에, 마치 무지개가 나에게 온 것 같았기에,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으려고 하다 소년은 뒤늦게 망설인다. 지금껏 넘어온 산을 떠올리며 다시 넘어야 할 산을 생각했기에, 지금껏 통과한 터널을 떠올리며 다시 만나야 할 어둠을 생각했기에, 망설이던 소년을 향해 바람이 불어오며 소년의 몸이 앞으로 쏠린다. 그렇게 은하수와의 거리가 한 발 정도 좁혀졌다. 그리고 소년은 안도한다. 자신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소년은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다. 그리고 살짝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듯이 주먹을 쥔다. 그렇게 손등 사이로 빠져나간 바람을 느끼며 은하수를 마주본다. 이제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헛된 것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바람은 분명 존재하는 것임을 알기에 이러한 사실은 무지개도 은하수도 마찬가지리라. 바람을 잡으려던 소년은 피식 웃으며 손을 편다. 바람을 잡으려던 소년은 무지개와 은하수를 떠올린다. 그렇게 바람을 잡으려던 소년은 그 둘의 너머를 상상한다. 동화 속 무지개를 잡으려던 소년을 기억하는가? 현실 속 바람을 잡으려던 소년을 떠올리는가? 항상 늘 무지개 자체만 바라보던 항상 늘 무지개 자체만 바라보던 소년의 시선이 이제는 은하수 너머에 바로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소년은 오늘도 나아간다. 낮에는 무지개 그 너머를 향하여, 밤에는 은하수 너머를 향하여 라는 시입니다. 어떤가요? 앞서 잠깐 말했었지만 5년, 근 10년의 절반입니다. 인방이라는 것을 보면서 뭔가 그려지는 것 같죠? 네, 그렇게 의도해서 쓴 시가 맞거든요. 네. 요 음악을 들으면서 지난 5년이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년간 내가 인방이라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배우긴 배웠거든요. 인방을 통해서. 해서 지금의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내가 왜 멈추게 되었는지. 여기에서도 나거든. 이제 무지개 자체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무지개만 잡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기에,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 너머가 중요한 것이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요새는 좀 깨닫고 그러면서 주변을 좀 둘러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시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네, 이번 1주년 전에 아마도 27일쯤에 저의 이런 시들을 모두 모은 저의 전자책이 출판될 예정입니다. 마플샵에 굿즈로 팔 예정이고요. 굿즈는 지금 보이시는 이 고정 링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굿즈는 지금 현재 판매 중이고요. 2차 굿즈는 내일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내일까지 못 맞출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 집에 와서 해야 될 것들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할 텐데, 이 차는 아크릴 스탠드랑 책갈피 위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일까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러한 제 예전에 썼던 시들 그리고 최근에 썼던 시들을 모아서 개인적인, 아직 시작은 안 했거든요, 제작을. 그래서 왼쪽은 시를, 오른쪽은 그 당시의 저의 상황을 해서 제 방송 인생, 방송 경력 1년을 축하하는 그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껏 인방을 봤던 그 모든 시간들을 정리하는,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관심 드립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31일 날 커버곡 1주년 맞춰서 있으니 그것도 많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람마다 어려움은 누구나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내가 얼마나 간절하는가의 차이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없다면 굳이 그 고난을 이길 필요가 없거든요. 각자마다 각자 그 삶의 저의 무지개와 같은, 저의 은하수와 같은 그런 목적이 분명 있으시겠죠. 우리 루디아님도 그렇고 또 우리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만의 무지개를 꼭 찾으시고 여러분들만의 은하수를 꼭 찾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람은 저승원에 사서 밴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